네, 반갑습니다.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옵티시스,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그리고 위즈윅, 자이언트스텝 이런 몇 가지 알체라까지. 근데 사실 알체라나 M게임은 초반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슈팅이 나왔고요. 알체라도 슈팅이 나온 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제 이 친구들이 대장주죠, 초반에. 그런데 점점 나도 테마요, 나도 메타버스요 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추세를 따라서 고점을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내가 이제 이런 그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도하는 테마주에 대장주 혹은 강하게 오를 만한 이런 종목들을 발견한다면 나는 물론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겠지만 따라잡기보다는 눌림을 줄 때를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게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즉 이렇게 강하게 그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가 동반되면서 20%씩 이렇게 급등이 나온 자리에 꼭지에 산다. 물론 상한가 따라잡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온 자리는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급등 나온 자리는 좀 더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추세는 이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하면 좋을까? 강하게 급등한 자리보다 조금만 좀 기다리면 한 달 정도 혹은 3주 기다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죠. 실제로 강하게 급등시키면 안 돼. 충분히 쉬었다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려낸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런 하단선에서 매수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죠.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금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20선을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20선을 깬 자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가격 옆으로 혹은 아래로 기간과 가격의 조정을 최소한 좀 맞고 난 뒤에 다시 올리더라도 그렇게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 이런 그 두드렸던 이런 자리마저도 지금 훼손을 했는데 빨리 이렇게 올리지 못하면 빨리 이렇게 내리잖아. 올리지 못하면은 좀 눌러지고 난 뒤에 이런 자리는 다시 뭐죠? 매물대가 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리 한번 그리고 밑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박스를 만들 경우도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매매했을 때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제 하락도 있고 그리고 상승도 있는데 횡보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대략 이런 하락의 추세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일봉이든 분봉상 15분봉, 5분봉, 1분봉 상관없이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락 추세 때 이렇게 사면은 다시 맞고 또 떨어지죠. 맞고 떨어져. 그래서 이런 하락의 추세를 올리고 난 뒤에 사라 그러죠. 근데 올릴 때 갑자기 여기를 강하게 올려서 막 날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보다는 충분히 또 가격에 기간의 조정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올리는 자리에서 사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자리는 자, 상한가를 이렇게 갑자기 올려버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스윙으로 종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못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종목 못 사요. 자, 올리고 난 뒤에 추세를 21선 부근에서 또 이 친구들은 계속 이런 그 분위기로 계속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갔었어요, 대부분. 네, 지지와 저항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다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도 하지만 충분히 이제 1파, 2파, 3파를 만들고 여기서 네 번째 파동을 못 만들고 자, 가격이 고점이 슬쩍 떨어지는 이런 조정 구간, 그 20선을 21선 이렇게 훼손하고 난 뒤에 20선 지지해 줄 만한 이런 추세를 훼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자리 완전히 이렇게 꺾어서 끝나냐? 거래가 이렇게 심하게 터진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 죽지가 않죠. 다시 이렇게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만들고 다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또 저항을 맞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이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 계속 맞다가 언제 올려냅니까? 이때 올려내죠.
이때 올려낸다고 곧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충분히 매물대를 만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죠. 그러면 얘도 이제 한번 볼게요. 가격의 그 추세를 일단 올려냅니다. 이런 올려내는 이런 추세가 나오죠.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런 박스를 그리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 올리죠. 그만큼 이제 이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저점이 계속 훼손하다가 저점을 이렇게 잡아줘 버리죠. 결국 이제 이 분봉상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일봉상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거래가 강하게 터지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가계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날 때는 일봉만 볼 게 아니라 분봉을 보시는 그 전략을 좀 저는 좀 추천해 드려요. 저도 옛날에는 분봉을 안 봤거든요. 근데 분봉을 안 보니까 수익이 안 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장 마지막에 딱 이만큼 올려버리는데 이런 자리에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까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못 사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면 여기 사는 것보다 좀 눌렀다가 이런 자리를 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차적인 매수, 또 눌릴 때 한 2차적인 매수, 이런 그 매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분봉을 하라고 꼭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도움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봉상 이렇게 하락 그리고 횡보 그리고 올려내는 이런 자리가 분봉상 가능했냐? 가능하죠. 자, 오늘 그 제가 카톡방에서 매매한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그 한국 큐빅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국 큐빅은 제가 언제쯤 이야기했냐면요. 자, 이때 이야기했습니다. 캡처를 딱 했죠. 딱 올려드릴게요. 자, 강하게 5분봉입니다. 한국 큐빅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이런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진 하락 추세, 그리고 옆으로 횡보, 그리고 뛰어 올리는 자리. 물론 요런 자리도 좋지만 눌렀다가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를 많이 두드리고 올려내는 이런 살짝 약속해줘. 새끼손가락을 들고 약속해 달라고 할 때 이때가 정말 매매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일봉이나 분봉이나 똑같은 자리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그 6,200원을 막 두드리다가 다시 이 여기를 지지해 줄 만한 자리를 훼손을 하면서 아, 이거는 끝났네 라고 보여드리고 난 뒤에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이 바닥을 지지해 줄 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사네 했다가 눌러지면, 좀 더 눌러지면 손절 혹은 멘탈을 무너뜨리는 그런 매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자, 한국 큐빅 공구리 치고 올리는 자리고요. 급등각 정말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급등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딱 깨놓고 이야기했죠, 미리. 그리고 날라갑니다. 날라갈 겁니다. 이런 자리 날라갑니다. 꼭 갑니다. 조정 후에 공구리 정석 자리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큐빅 위로 뻥 열려 있지만 그래도 주리님들은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예를 들어 이제 훅 떨어질 때, 줄질질 떨어질 때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도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는 이 박스에 6,100원 정도가 훼손하면은 1차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런 자리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죠. 잡아주고 있고, 자, 한국 큐빅 좋습니다. 6,300원, 이제 6,300원을 또 매물대로 잡고, 호가창에 좀, 호가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올릴만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일봉상 손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출출 넘칩니다. 이것도 고점에서 떨어뜨리고, 옆에서 계양전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 있냐? 계양전기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었냐? 자, 한국 큐빅입니다. 자, 한국 큐빅은 일봉상으로 이미 좀 너무 고점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점, 그치만 이 종목 살아있죠.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이 시세를, 이 매물대를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자, 이 꼭지까지 들어 올리고 많이 눌렀습니다. 20% 눌렀죠. 짧은 시간 20% 눌렀는데 추세 하단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지해 줄 만한 자리까지 와서 원 바닥, 투 바닥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탁 튀어오를 만하죠. 5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 가격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이런 자리가. 자,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밑에서 눌러서 또 치고 하고 강하게 들어 올렸고요. 지금은 지지가 나와버린 자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자, 여기서 고점 만들고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하락의 추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선익 시스템 일봉상 똑같죠.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 자, 이렇게 두드리다가, 자, 돌파가 나와줘. 돌파 나오고 난 뒤에 횡보, 그 다음에 날아가는 이런 공구리 치는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뭐냐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리님들의 어떤 그 실수는 뭐냐면 경험치가 부족할 때는 자, 여기를 두드립니다. 여기도 또 계속 이 바닥을 잡아주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거든요. 잡아줄 줄 알고.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락의 추세에서는 일단은 넘어서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사지 말고 넘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자리 반지하를 만들었죠. 자, 여기가 지금 1층이었는데요. 여기가 1층이었는데 1층을 깨고 반지하를 만들고 다시 여기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또 보니까 가격이 매물대죠. 자, 여기를 두드렸는데 또다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까지? 대략 이전 고점 들어온 자리까지. 그럼 여기서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자, 대략 이제 뭐 이런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강하게 이제 뛰어 올랐죠. 이런 자리 뛰어 오르고 난 뒤에, 자, 이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볼게요. 계속 이런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쭉 빠지는데,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바닥에서 나는 눌리면 산다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눌렀다가 이게 이만큼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지. 여기 한 번 더 이만큼 눌렀다가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이런 동동바닥, 원바닥, 그리고 투 바닥을 만들 때 투 바닥 안에서의 투 혹은 쓰리 바닥이 만들어 존재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는 조금 더 값은 싸죠. 싼 가격이죠. 올리고 난 뒤 여기서 저는 매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는 100% 날아갑니다 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한 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결국 이제 이런 단기적인 매매는 이렇게 손이 빨라야 되죠. 5분봉이니까 저기 돌파하고 난 뒤 5, 10, 15, 20, 25, 30, 30분 정도 동안 내가 수익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줬다라는 거죠. 30분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도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올려요. 자, 큐빅이 갑니다. 하운 큐빅. 그리고 위로 전 고점 일단 잡아두고 이쯤에 지금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 한번 매매해서 이쪽에 수익을 한번 걷어 봐야 되겠습니다. 큐빅. 그죠? 자, 큐빅이 날아갑니다. 네, 큐빅이 날아가죠. 네,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매매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공구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큐빅 다음으로 봤던 게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얘는 일봉상 손실보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매력이 줄줄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0시 30분입니다. 네, 10시 30분에 라이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으로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는 7%가 올랐습니다. 그죠? 맞죠? 자,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는 지금 플러스 7%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점과 저점 대비 이런 그 네 개의 어떤
그 사분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강한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이고, 자, 하락의 추세, 저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고점 떨어지는 하락의 추세 올려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매물대를 올려내는 자리인데, 자, 이 자리가 두드리는 자리죠. 분봉상 사실은. 자, 그럼 볼게요. 13,400원에서 500원 사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탁 올라갔을 겁니다. 100%예요. 자, 밑에서 올라가다가 13,400원 정도 되는 자리. 이 자리죠. 네, 뻔하죠.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두드리다가 한 번 치고, 그다음 두 번 치고, 자, 세 번째 돌파가 나왔죠. 이 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자리는 어때요? 자, 이런 자리는 일봉상 바닥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자, 라이프 시멘 좋습니다. 10시 몇 분 해서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살짝 올려내죠. 치고 또 치고 돌파 나오는 자리가 눈에 확인이 보이죠. 네, 분봉상 봤을 때도 확인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자, 라이프 시멘 크아 뭐 사람들이 뭐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게 있죠. 라이프 시멘 네, 저기 치고 한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강하게 급등 이제 이런 자리 또 눌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공구리를 치면서 또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 지지 다시 한번 올리면은 단기적으로 13%인데 뭐 그지까지 안 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주죠. 그리고 이 종목 또 이렇게 나름 공구리 이렇게 또 치죠. 이렇게 네, 조금 삐져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삐져 안 나오면 더 좋은데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리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만약에 일봉상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주면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형성됐다. 그러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매매를 해 볼만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중간선이 또 중요한 또 매물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 맞으면 또 떨어지는 이런 그 박스를 또 살짝 그렸다 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를 만약에 가파르게 올리지 못하고 여기 갇히면은 또 이런 그 바닥권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한번 매매해 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한국 큐빅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말고도 시간 중에 이제 이노탭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그 CMS 에듀까지도 제가 장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매수 포인트를.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